그리고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다 제품 관련해서는 모든 의사 담당자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 원료 공급 업체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전라도 이제 김제에 있는 푸드웨어라고 하는 이제 업체를 좀 담당을 했을 때 시작되었었던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발로 이제 시작되었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전년 마늘 이제 2월분도 작았었고, 생산량도 굉장히 작아서 해 깐 마늘이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계약했었던 단가가 최초에 7,000원대였는데 요게 11,0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냥 전 회사였었던 경우에는 이걸 좀 감내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협력업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고량이 얼마 정도였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를 활용해서 우리가 푸드웨어에 납품하고자 하는 양을 이제 얼마나 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제 그런 단도리와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매 담당자를 끼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구매 담당자는 이제 새로운 메뉴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제품을 개발했을 때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굉장히 좀 긴밀하게 이제 거래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좀 다른 이제 대기업 쪽에서 좀 제안이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랑 좀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중국산이고요. 이제 방울토마토를 이제 과당을 해가지고 만든 이제 통조림 제품이 있습니다. 요걸 아마 회사는 요즘 디저트 제품에 좀 꽂혀 있는 상태라서 디저트 관련 제품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이제 달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품을 무턱대고 이제 이거는 무조건 나갈 거다라고 해서 한 컨테이너를 이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컨테이너를 수입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쪽 회사에 GP가 안 맞아서 이제 손익이 좀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드랍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들고자 한 이제 방울토마토 한 컨테이너 이미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제품이 원재료가 들어와 있다 보니 요걸 어디다 판매해야 될지 몰라서, 또 저도 이제 나름의 공정 원재료를 담당을 많이 하고 있으니 저한테 이제 팔아달라고 좀 의뢰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또 이 사례를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이제 저 회사에 들어가서 요거에 대한 이제 담당자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좀 난처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핵심 부분만을 제외하고 이제 아웃소싱을 적절히 활용하라고 하는 부분이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의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이제 컨설팅 비용이나 아니면 뭔가 이제 한 단계에 걸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이 걸치면, 물론 이제 이게 광고에서도 좀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여행에서 일단 광고 카피였었던 것 같은데, 유통 단계가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그런 광고 카피가 저는 기억나는데, 저는 오히려 유통 단계가 이제 많아지더라도 적절한 벤더나 아니면 협력사를 찾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원 생산 업체나 아니면 수입 업체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권영재 팀장님 계신데,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A, B, C라고 하는 이제 업체가 있는데, 아무리 똑같은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양을 이제 오퍼를 하게 되지만 그 업체들마다 똑같진 않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구매 담당자가 협상하기도 나름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제 아예 맡겨놓고 이제 외부 업체를 통해서 단가를 받는 것도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권영재 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제 하나의 이제 클루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생산업체가 있으면 이제 B라고 하는 이제 벤더를 거치게 될 텐데, B라고 하는 이제 벤더보다 의뢰하시는 이제 최종 이제 엔드 유저 고객사가 되겠죠. 고객사가 B보다 구매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이제 제조사를 통해서 이제 받는 단가보다는 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마찬가지 그런 이제 대입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건강껌, 그러니까 비타민이 함유된 이제 껌을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구매방에 요청드렸었던 부분인데 뭐 비타민에 대한 이제 원재료를 좀 요청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재료에 대해서 이제 비타민 처음 취급하다 보니 이걸 또 어디서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야 되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구매방에 일단 질문을 드렸더니 좀 업체들을 몇 군데 소개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뭐 비타민도 이런 시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뭐냐면 비타민에 대한 이제 원재료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일단 그 수출국이 있습니다. 수출국이 이제 한국에다가 뭐 일종의 이제 에이전트나 벤더죠. 벤더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벤더들이 일단 또 이제 국내 유통을 하는 구조인데 제가 견적서를 2개를 받았는데 그 A사와 B사가 이제 같은 이제 그 수출국에서 받은 원재료를 저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 마진 차이가 그러니까 판매 가격 차이가 40%나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여기 비타민 시장도 굉장히 뭐 속된 말로 좀 녹아나는 시장이구나. 나는 보통 이제 뭐 축산물 납품할 때 보통 뭐 2% 뭐 3% 정도의 납품을 했었는데 요거는 굉장히 좀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제 수입육 유통하시는 그 송인버필 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뭐 지난달 말이었죠. 그 브라질 쪽에서 이제 그 쓰레기 고기 유통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그 구매 담당자님께서 이제 뭐 이슈를 같이 겪으셨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브라질 닭고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마트들이고 일반 이제 그 채널들이 다 이제 갑자기 미국산으로 바꿔버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미산 장갑 사라고 했어도 저는 이제 그냥 필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브라질 정육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워낙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재고로 치이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제한 들어오는 단가가 뭐 1,300원, 1,400원이었는데, 저도 이제 뭐 워낙 이런 이제 뭐 사이클적인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 이 소식 들리자마자 미사는 무조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음날 또 전화를 돌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각각 을의 이제 관계가 이제 바뀌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전화 드리자마자 갑자기 뭐 처음에는 약간 이 정도 오를지 몰라고 제안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한 1,800원까지 올렸었고 지금 제가 오늘 그 한 컨테이너 구매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비싸게 구매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저도 뭐 나름 정보를 통해서 또 이제 향후 이제 다시 재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구매를 한 거긴 하지만 뭐 오픈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는 이제 한 컨테이너 2,150원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에서 좀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제 1,600원이나 뭐 1,500원 했을 때 이제 미리 사전에 좀 비축을 해뒀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이 부분은 그 구매 담당자들이나 뭐 이런 그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시사적인 부분이 좀 세계 또 흐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브라질 이제 그 육고기를 이제 쓰레기라고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면서 저는 솔직히 이제 언론을 솔직히 잘 믿는 편은 아니거든요. 워낙 좀 가공되는 내용들도 많아서. 그래서 브라질 현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만든 부분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개육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제 그 소고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 한국에서는 좀 정부 측이나 아니면 교육협회 쪽에 약간 로비가 있었지 않냐. 왜냐면 그 전에 그 BBQ 쪽에서 그 치킨 가격을 올린다고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수입되는 이제 개육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이제 그 폐지하고서라도 일단 수입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개육업체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뭐 이게 당장에 뭐 이제 그 물기에는 이제 뭐 단감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또 이제 큰 여파로 돌아온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전혀 상관없는 닭고기가 이제 이슈가 되었었던 부분인 줄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닭고기는 곧 해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불똥이 잘못 튼 게 뭐냐면 중국 쪽에서 그 브라질 쪽에서 이제 그 월에 29,000톤 정도 이제 소고기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나 너네한테 이제 수입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선언하는 순간
그 호주하고 이제 뉴질랜드 쪽에서 이제 그 오퍼 가격이 중국 쪽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가격이 굉장히 이제 일제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요것도 뭐 불고기로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그 우정각이라고 해서 소 앞다리살인데 요게 이제 국내 유통 가격이 한 지난달 초만 해도 6,600원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컨테이너로 이제 구매하는 단가가 한 6,600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살려고 하면 이제 7,200원 정도 하거든요. 요건 이제 뭐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뭐 제가 사용하는 이제 브랜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이제 7,200원, 300원으로 올랐는데 저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뭐 단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5월 초나 이제 6월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구매 담당자들마다 다 다른 이제 의견을 주시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리냐고 하면 그 올해 초에 그 미트론이라고 해서 이제 뭐 대기업 쪽에서 뭐당 이제 뭐 그 대출로서는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이제 고기를 담보를 잡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미트론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었는데 이게 어떤 특정 업체에서 뭐 대출 사기 아닌 대출 사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8천억짜리 정도의 이제 그런 대출 사기가 지금 이제 적체가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그 법원에 일단 이제 그 신청이 들어가서 이제 곧 공매가 뜰 예정인데 요게 이제 그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양이 이제 한 3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과정 이거 맞나요? 송인버피 과장님? 맞긴 하고요. 구매는 2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실질상으로 쓸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을 거고요. 네네. 유통기한이 거의 다 임박한 상품들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것도 이제 그 공매를 받으시려고 하면 그 30억을 또 이제 그 보증금 쪽으로 이렇게 넣어야지 또 공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여파가 이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네. 또 여기서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마지막 뭐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제 호주 쪽에서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단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고 그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났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으로 소고기 수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곧 개방이 될 것 같고요. 또 그거를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인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제한하는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사적인 거나 뭐 세계 경제 흐름들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구매 담당자들이 뭐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좀 정말 좀 그냥 잘해도 본전 못하면 이제 욕 들어 먹는 자리인데 요거 관련해서는 좀 욕을 좀 덜 들어 먹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제가 그 구매 관련되어서 이제 그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좀 전달을 했고요. 일단 저는 이제 그 구매 담당 아니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일단 뭐 자연스럽게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좀 뭐 구매에 관련된 궁금하신 상황이나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뭐 이제 구매에 관련하신 분들께서 또 서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뭐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서 좀 이제 다음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매 업무가 아닌 분들은 되게 헷갈리는 게 본사 구매와 그다음에 식품 가공 구매 업무와 또 원재료 구매 업무와 담당 그 구매 지금 무슨 관점으로 구매 업무를 얘기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레이어마다 있는 기업마다의 구매자의 어떤 특성이나 차이점이나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구분해서 이해하는데. 네.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준비했었던 구매에 대한 이제 컨셉 부분은 일단 그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구매가 좀 줄을 이뤘었던 것 같고요. 뭐 프랜차이즈 쪽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아마 물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류 관련해서도 그런 뭐 질문들이나 아니면 그 의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답변들이 오고 가는 거를 보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그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그 중소업체들도 굉장히 이제 국내에서 많은 업체들이 그 물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자기한테 이제 맞는 업체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가장 그 구매 수수료가 낮은 업체를 찾을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그 의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장 자기와 맞는 이제 업체를 찾는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혹시 이쪽 섹터에서
어떤 뭐 없던 제품을 소싱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장비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장비 관련된 식자재의 문제가 아닌 장비를 쓰는 사실 업체들은 이런 쪽에서 좀 특수한 업체만 쓴다고 가정하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뭐 구매 포인트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왜 방금 식자재 업체 같은 경우 여러 군데서 비딩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일부 특수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특수 자재여서 한두 업체만 이제 물량을 다루는 그런 업체랑 딜할 때는 어떤 조건이 붙는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공장에 들어간 이제 설비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그거고요. 두 네. 번째는 그게 이제 다수의 그런 그 프로바이더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또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저도 이제 그 공장 쪽에 원재료를 이제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경험에서 이제 나온 부분인데, 일단 그 공장 구매 담당자들은 이런 이제 설비에 대한 구매는 이제 온라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보통 이제 대표 입장에서 일단 이제 그 고객사죠.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서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이제 서치를 들어갈 때, 제일 많이 끼는 게 의외로 그 공장 설비를 이제 영업하는 담당자를 이제 찾을 것 같지만, 보통 이제 그 투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업체인 거죠. 뭐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랑 끼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사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금융 업체랑 그 공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이제 찾아가지고 좀 찾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그런 정보들을 얻으실 때는 그 포장 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입점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정보들을 구할 수 있는, 뭐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정보 서칭해서 이제 공장 설비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제일 크게는 보통 그 설비 라인을 하나 들어가는데 뭐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면 굉장히 이제 개인이 출자하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대출할 수 있는 뭐 하나금융투자라든지, 이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그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그 투자자들도 뭐 마진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 납품을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원자재를 소싱해야 된다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제공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실사례가 실제로 많은지, 아니면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A라는 물건을 찾겠다 그러면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런 그 물건을 제공해 주는 데는 실제로 어떻게 널려 있는 건지, 혹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게 이제 뭐 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하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국내에서 이제 그 뭐 만들기 어렵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워낙 지금 이제 정보가 좀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고, 굉장히 그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또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수입육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뭐 과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정말 뭐 실사례로 뭐 쩐떼기 장사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 최초에 좀 도입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자기가 이제 뭐 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든지 뭐 소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뭐 동결건조 하신다. 예. 근데 뭐 동결건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 제품에 대해서 그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HMR 시장이 그 성장하면서 이런 이제 동결건조 식품이 좀 사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뭐 시즈닝이라든지 뭐 이제 특별한 이제 원재료들은 일단 원하면 다 소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구하기 힘들면 남들도 다 구하기 힘든 시장이라서, 그런 제품일수록 굉장히 이제 비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좀 그
협력업체와 가격 교섭력을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제품의 원산지가 어딘지만 일단 확인을 해서 그 제품에 대한 이제 그 나라에 대한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을 이제 그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식품에 관련된 뭐 우리나라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이제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 통해서 그 정보들을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호의적으로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매를 잘해서 본부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농산물이나 이렇게 변동수가 있는 것들에 대한 좀 슬기로운 구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일단 그 저도 이제 공정 원재료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 원재료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얕게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 공장에서 많이 쓰는 구황작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관리 포인트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감자하고요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인데 양념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양파 그리고 이제 마늘 같은 거는 이제 한 해 농사 지어 가지고 이제 그 1년을 저장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품목들입니다. 요런 것들은 일단 그 예를 들어서 가장 믿을 만한 이제 협력업체를 찾으시는 게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랑 계약 재배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그 농민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뭐 속된 말 배신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포전 계약을 했는데 당장 이제 시세가 오르면 그 시세가 오르는 이제 그 구매자한테 이렇게 넘겨버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계약해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이걸 이제 그 법원까지 소송을 걸고 넘어가봤자 솔직히 농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이기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좀 비축할 수 있는 이제 뭐 대기업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이라면 이제 도매를 하는 이제 대기업들인데 뭐 CJ 프레시웨이, 뭐 현대 그린푸드, 뭐 하나, 뭐 거의 이제 그 이 사업이 리스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접으신 업체들도 있지만 이런 업체들이랑 어떻게 보면 관리 포인트를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뭐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탄이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켜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업체들이랑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뭐 이 제품을 굉장히 유통을 많이 하는 뭐 이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쓰는 양은 얼마니까 뭐 우리랑 이제 같이 한번 이제 그 공동 구매를 하는 건 어떻겠니? 라는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연간 계약을 가져가시는 게 이제 맞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 계약을 가져가실 때는 흔히 뭐 저희가 이제 밟는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보증보험을 통해 가지고 뭐 이행계약 보증보험을 끊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너네가 계약을 파기하면 내가 뭐 이제 우리 이름으로 된 재고는 뭐 손실해서 팔더라도 너네가 책임져.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리스크 해칭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다음에 좀 전문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